안녕하세요. 최근 날씨와 대만의 이슈, 최근 뉴스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대만 날씨는 최고 온도가 37도, 8도까지 올라가고요. 매일 열대야입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가 39도를 넘어서 45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더운 날은요, 이게 한 번씩 스콜성 비가 옵니다. 차라리 이런 스콜성 비가 한 번씩 오면 그 비 이후에는 좀 더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한 번씩 스콜성 비가 오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향후 일주간에도요, 예보를 보면 37도, 8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콜성 비도 간간히 예보가 되어 있고요. 계속 그런 비슷한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 기온은 26도, 7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덥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밖에서 걸어 다니면 땀이 10분 정도만 걸어도 줄줄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습식 사우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감 온도가 45도가 넘고요. 습식 사우나라고 하니까 믿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직접 와서 느껴보시면 왜 습식 사우나라고 했는지 바로 느껴집니다. 저는 나갈 때 수건도 하나 들고 가고요. 여분으로 티셔츠도 하나 더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갈아입을 때도 있습니다. 대만 오시는 분들은 더위 대비 잘 하시고 장기간 야외 활동은 피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소식은 대만에서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죠. 대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도 있고요. 그래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요, 대만에서 반려견이 148만 마리, 반려묘는 131만 마리로 추산이 되었고요. 2021년 대비해서는 19% 증가했고 반려묘는 50% 증가했습니다. 반려견은 20% 정도 증가한 반면에 반려묘는 50%나 증가했으니까 점점 더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래도 고양이가 조금 더 키우기가 쉽죠. 조금 더 깨끗하기도 하고요. 대만 가구의 거의 30%에 육박하는 수치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집 중에 3집은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의 영향이 크고요. 또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반려묘, 반려견과 같이 사는 비율도 많이 늘고요. 노인분들도 이제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는 그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반려묘, 그러니까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이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 것은 이거는 도시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집안이 좁고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마당이 없는 곳에서 키우다 보니까 고양이를 키우는 비율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새를 키우는 분도 아마 한국에서도 많이 늘어났을 텐데요. 앵무새 이런 새들이죠. 대만에서도 새를 키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새를 데리고 오지 말라는 그런 경고문도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대만도 원칙상으로는 국가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애완견은 마이크로칩 이식이 등록이 필수입니다. 고양이는 아직 아닌데요. 하지만 타이베이 시에서는 반려묘, 그러니까 고양이도 마이크로칩이 등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고양이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적 바람으로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대만에서도 그렇고 반려견, 반려묘보다는 좀 어린아이를 많이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소식은 한국산 고춧가루가 대만으로 수출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모든 고춧가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한국산 고춧가루가 검역에 걸려서 수출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 원인은 과도한 살충제 잔유물, 그러니까 농약이 많이 검출됐다는 이유겠죠. 그래서 해당 식품이 고춧가루가 적발이 돼서 수입이 1개월 이상 중단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고춧가루 59개의 선정물 중에 13개가 살충제가 과도하게 함유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수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 대만에서도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죠. 그래서 한국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고춧가루에 대한 검역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얼마 지나지 않았죠. 중국에서 수입된 고춧가루에서 수단 염료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붉은색 화학 염료입니다. 그것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고춧가루가 중국산 고춧가루죠. 그게 적발이 돼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국에서 사용한 그 붉은색 화학 염료는 사람 몸에 굉장히 나쁘다고 밝혀져 있는 화학물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이제 고춧가루의 검역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 한국산 고춧가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 중국산 고춧가루가 걸리든 말든 한국산 고추를 수출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농산물 중에 살충제 성분이 많이 검역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만 FDA에 따르면요, 이것은 뭐 한국 수입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수입한 뭐 허니 치포틀레라는 것과 파라과이산 뭐 검은 참깨, 중국산 무, 인도네시아산 후추, 고추 씨앗 뭐 이런 것들도 살충제 잔유물이 많이 검출되어서 수입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다른 한국 식품에는 중금속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진 한국산 냉동 참치알이 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대만에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혹가다가 대만에서도 이런 식품 관련 위생이나 검역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철저하게 이런 수입품이나 식품 검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TSMC 관련 소식인데요. TSMC가 뭐 칩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대만에서 아기들 수를 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TSMC 직원들이 낳은 신생아 숫자가 전체 신생아 숫자의 1.8%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대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계속 출생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TSMC는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출생아율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12주, 둘째는 16주, 셋째 아이는 20주까지 유급 출산 휴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산전 검진과 신생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10일간의 유급 휴가도 추가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 보조금도 준다고 하는데요. 만 대만 달러, 우리나라로 40만 원이 조금 넘는 돈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저출산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구독 안 해주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운데 모두 건강하게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